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이 세계 최초 수소 트램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그 사업성이 인정된 이후 후속 조치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트램 사업의 실질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한국철도기술원과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울산시의 수건사업 중 하나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었던 울산에 앞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울산시와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울산시는 후속 조치로 도시철도의 실질적인 트램 운행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철도 안전과 첨단 궤도 등 철도 분야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고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울산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계획 단계부터 개통, 영업운전 개시 후 1년까지 자문 등 트램의 성공적 개통을 함께하게 됩니다. 울산의 수소 트램 제1호가 특히 이제 무가선으로 건설이 된다면은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아마 시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을 더 울산답게 하는데 우리 트램, 수소 트램, 전국 최초로 건설되는 수소 트램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건설을 기회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국내 운영 중인 트램 사례가 없고 울산시 역시 철도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전무한 만큼 철도기술연구원은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부산에서 추진 중인 5, 6도선에 대한 실증은 물론 수소 트램에 대한 실증 사업에도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의 최상의 동반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1호선은 청사비 3,280억 원을 투입해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에서 남구 무거동 신봉 노타리까지 연장 11km 규모로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은 태화강역에서의 트램 환승 편의 검토 등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함에 따라 울산시도 비상진료대책본부와 구군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는 시민건강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과 진료대책반, 행정지원반, 홍보대책반 등 6개 반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대시민 홍보 등 비상진료 총괄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향후 지역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으로 상당한 진료 공백이 예상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업무 개시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관위가 어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중구의 오상택, 울주군의 이선호 등 2명의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출마자 가운데 단수 공천은 1차 심사 결과까지 앞에 동구의 김태선 예비 후보와 중구의 오상택, 울주군의 이선호 예비 후보 등 모두 3명이며 남구을은 심규명, 박성진 두 예비 후보 간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어제도 출마 후보자들의 총선 공약 기자회견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남구을 총선에 도전한 박맹우 예비 후보는 신뢰받는 국회의원상 정립과 함께 야권의 횡포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철저한 입법 활동, 그리고 울산시정에 뒷받침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구 총선 김종윤 예비 후보는 중구의 명문대 캠퍼스 유치와 울산형 유명 강사의 교육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으며 북구의 박대동 예비 후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과 소년법 개정 등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 1 총선에 나선 심규명 예비후보는 울산시가 추진 예정인 울산 트램 2호선을 1.5km 정도 연장해 야음 장생포역까지 연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제정원 박람회 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현지 실사단이 어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팀 브리어클리프 사무총장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은 어제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시장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 오늘까지 이틀간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 여천 매립장, 울산대공원, 현대중공업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국제 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3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박람회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9월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올 한 해 장애인 복지시책 사업에 1,83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7%, 236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다음 달 피해 장애 아동 쉼터 2곳을 신설하며 발달 장애인 거점센터는 올해 착공해 내년에 준공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다중 이용 시설 35곳에 경사로 설치 사업도 추진합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설 명절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도 역대 가장 많이 들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큰데요. 그래도 설을 앞둔 대목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울산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물건을 정리하고 판매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목장을 찾은 손님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물건이 없는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물가가 오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저희는 식구들 다 밥을 잘 먹는 편이어서 가게에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잔뜩 올라버린 물가가 야속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맞을 명절 생각에 장바구니는 어느새 양손 한가득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8만 1,500원, 대형마트는 38만 580원으로 역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전 전통시장 기준 8.9%, 대형마트는 5.8% 각각 오른 겁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려는 손님들로 대목장은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설날 분위기도 즐길 수 있고 마트보다 좀 더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네, 가끔 소량으로 사고 싶을 때는 마트보다 시장이 더 저렴한 것 같기는 해요.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 물건과 음식들은 대목장을 찾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사 같은 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준비하고 오늘부터 조금씩 사가시는 분이 많아요.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멋은 여전히 남아있는 인심과 흥정. 고물가 시대지만 여전한 시장의 매력 덕분에 전통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명절 대목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주군이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61억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으로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남창 웅기종기 시장은 시장 확대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 중인 언양 공설시장에는 아케이드와 공중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분야 공모에 선정된 언양 알프스 시장은 온라인 입점 점포를 40개에서 700개로 확대하고 배송센터를 구축해 배송 매니저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본청과 5개 경찰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 대상 선거 범죄가 확대된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창당과 합당, 개편대회와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차기 의원과 임원 선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상인은 어제 울산상이 제21대 의원과 특별의원 선거일을 오는 27일로 공고하고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112명에 달하는 의원과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을 실시합니다. 울산상인은 의원과 특별의원 선임 절차가 오는 27일 완료되는 대로 임원 인선 절차에 들어가 3월 12일 제21대 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여중생이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소년부는 공동상해와 감금,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양에게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있도록 하는 소년보호 10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은 지난해 7월 다른 여중생들과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폭행하고 옷을 벗기고 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교육발전 특구 사업 시범 지역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취업과 정주를 중점으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데요. 이 시범 지역에 지정되면 다양한 규제 특례와 함께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방발전을 목표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 기업 등이 함께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교육발전 특구. 교육부가 특구 정식 지정을 위한 시범지역을 공모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이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기획한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는 유아 돌봄과 초중고, 대학 기업 등 3개 분야로 지역 인재의 지역 취업과 정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시는 특구명을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로 정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가 나고 자란 곳에서 일하고 삶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12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유아돌봄 분야인 울산형 책임돌봄 사업과 늘봄학교의 일환인 지역특화 도담도담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중고 분야에선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인 울산 아이꿈터 조성과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정착 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학 기업 분야인 지역 의대 증원과 지역 인재 전형 확대, 고교 대학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인력 증대 등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발전 특구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기업 등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김두겸 울산시장과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도 구성됐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교육 관련 규제 특례 적용과 함께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3년간의 시범 운영이 끝나면 교육발전 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은 교육발전 특구위원회의 심사와 중앙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교육기부금과 장학금 전달이 잇따랐습니다.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어제 아동권리와 인성교육 지원급으로 2,400여만 원, 빈곤가정 아동 장학금으로 5천만 원 등 교육기부금 1억여 원을 울산시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머큐어 엠버서더 울산도 어제 교육청을 방문해 호텔 인근에 위치한 강동중과 강동고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교육청에 장학금을 지원해온 학회장학회도 올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7천만 원을 어제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울산시가 녹색 에너지 촉진 시민 포럼과 함께 울산 독수리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독수리 학교는 어제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 울주군 범서읍 이밤리 독수리 체험장에서 운영되며 독수리 먹이 주기와 생태 관찰, 독수리 날개옷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체험장 여건과 독수리 생태를 고려해 하루 30명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울산시청 앞 시내버스 정류소가 울산을 상징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울산시는 시청 앞 시내버스 정류소에 높이 5m의 울산을 상징하는 동해바다의 고래와 십리대밭의 대나무 잎 형상을 반영하는 등 정류소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류소 내부에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의자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출 예정입니다. 공사는 4월 말까지 진행되며 공사 기간 동안에는 인근에 임시버스 정류소가 설치되고 보행로는 시청 안 광장으로 우회하도록 통제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 축산물 성수식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햄과 소시지 등 유통 축산물 22개 품목 80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형별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해 대장균군 등 모두 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이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624명에게 2,509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 정보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 서비스로 본인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으로 제한되고 서비스는 북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